Bonjour.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2강 시간입니다. 제가 1강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좀 더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인사를 충분히 못 해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자, 1강에서 급하게 배우신 그 관사들 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간단해요. 자,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일단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관사, 부정관사, 부분관사 배웠는데요. 정관사는 말 그대로 정해진 특정한 물건, 명사 앞에 붙이시면 되고, 부정관사는 정해지지 않은 것, 뭐 아무거나, 똑같은 아무거나 중에 하나를 지칭할 때 쓰시면 되고요. 부분관사는 셀 수 없는 명사나 추상명사나 그리고 또 액체 같은 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부분관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부정관사에는요, un, une, de가 있었고요. 정관사에는 le, la, le가 있었죠. 죄송합니다. 자, 부분관사는 du, de la, de 이렇게 있었고요. 정관사와 정관사와 부분관사에서는요, 여성명사든 남성명사든 단수명사일 때 모음으로 시작하거나 무음하시로 시작하는 명사가 오면 L 아포스트로프로 축약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부정관사에서는 축약이라는 게 없죠. 자, 남성은 남성, 모음이 오더라도 어남이, 위남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불어로는 포노 페르소넬이라고 그래요. 자, 인칭 대명사란 뜻이고요. 자,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제가 저번 시간에 1강 시간에 약속드린 자, 인칭 변화 같은 거 한번 정리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인칭 대명사에서 오늘 배울 내용은 주격과 강세형인데요. 자, 주격은 말 그대로 문장 안에서 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그냥 단독으로 쓰일 때는 주격이 오는 게 아니라요. 자, 인칭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 변화를 동시에 하면서 정리해드리면서 할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에로 끝나는 동사는 1군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동사부터 정리를 할까요? 자, 불어의 동사에는요, 세 가지 그룹으로 크게 나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룹으로 자기들이 이제 나눠놨는데요. 자, 첫 번째 그룹은 동사 원형이 에로 끝나고요. 그리고 항상 규칙이에요. 항상 규칙이에요. 그래서 1군 동사가 나오면 쉬워요. 예외가 없습니다. 자, 에로 끝나는 거, 인칭 변화가 항상 규칙이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일단은 조건이 에로 끝나야 되고요. 자, 에로 끝났다고 해서 다 2군 동사가 아니라 그냥 인칭이 규칙으로 변해줘야 돼요. 자,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3번. 세 번째 그룹은요. 쉽게 말해서 자, 이 두 가지 규칙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규칙 동사를 세 번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사 원형이 끝에 끝나냐면요. 그 다음에 OER 또는 ER. 아까 말씀드렸죠? 자, ER로 끝난다고 해서 다 2군 동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칭 변화할 때 규칙적으로 변할 때만 2군 동사고요. 자, 불규칙적으로 변하면 3군 동사겠죠. 그러니까 ER로 끝나는 동사 원형이 나왔다고 해도 인칭 변화를 시켜보지 않으면 2군인지 3군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 이렇게 세 그룹이 있다는 거 정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1군 동사부터 지금 한번 동사 변화시키면서 주격 인칭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동사가 하나 딱 나오면요. 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자, 주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인칭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다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또 6개를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문장 안에서는 동사 원형을 쓸 수 없고요. 인칭과 함께 변화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자, 동사 원형을 쓸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전치사 뒤에 오거나, 그죠? 뭐 투부정사처럼 주어, 그 동사 자체가 주어로 오거나 이럴 때는 쓸 수 있지만, 자, 주어가 인칭이고요. 그 주어와 함께 변화할 때는 항상 인칭 변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6개의 인칭이 일단 필요한데요. 자, 나는, 그죠? 너는, 그는, 또는 그녀는. 자, 그는, 그녀는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복수형. 자, 여기까지 이제 복수형입니다, 여기는. 자, 누, 우리는, 부. 자, 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복수형으로, 뒤에 복수형으로 쓰여서, 자, 주의 복수형은 누였어요.
뒤에 복수형이 부인데 너희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단수로 쓰일 수도 있는데 단수일 때는 존칭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불어에는 존칭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는 그냥 뒤나 부나 다 유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부는 당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존칭과는 약간 다른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먼 관계. 그래서 길거리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부라고 하고요. 친할머니, 외할머니 이렇게 나의 가족은 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약간 개념이 다르죠. 자, 그래서 부는 존칭으로 단수로 쓰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그녀들은. 자, 이렇게 일단은 인칭이 여러 가지인데, 자, 지금 3인칭은 그는, 그녀는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자, 6가지 인칭 변화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3인칭 단수에 옹이라는 것도 들어가는데요. 자, 옹은 뭐냐면요. 옹은 회화에서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중한 그리고 공식적인 편지나 글을 쓸 때는 옹을 잘 쓰지 않습니다. 자, 옹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울이에요. 자, 누 대신에 짧게 편하게 얘기를 하려고 옹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자, 옹은 어떻게 변하냐면요. 3인칭 단수처럼 변한다는 거.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우겠습니다. 자, 옹을 빼고 이렇게 6가지 인칭 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 je, tu, il, elle, nous, vous, il, elle. 자, il, elle, il, elle. S 붙었지만 발음은 똑같습니다. 자, 끝에 발음들 안 하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주격 인칭이에요. 자, 지금 나왔죠? 주격 인칭. 주격 인칭은 뭐냐면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하나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인칭에 따라서, 주격 인칭에 따라서 다르게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외워두셔야 되는데, 자, 동사 변화 한번 해볼까요? 1군 동사. 자, parler 동사 할까요? 자, parler 동사. 자, parler 동사는 말하다 동사예요. 말하다. 자, 에로 끝났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1군 동사입니다. 자, 포미의 곱이에요. 자, 첫 번째 그룹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1군 동사라고 하는데, 자, 으에가 이렇게 보이면, 1군 동사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1군 동사는 제일 쉬워요. 예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 으에를 제외한, 이렇게 자르세요. 이렇게 자르세요. 자, 그래서 으에를 제외한 요 앞부분이 어간이 돼요. 자, 예외가 없이 규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간을 여기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parler. parler. 자, 일단 쓸게요. 자, 이렇게 그냥 쓰세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이렇게 나누셔서 그대로, 그죠? 그대로 이렇게 어간을 쓰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미는 외우셔야 되겠죠. 어미만 외우시면 1군 동사는 어떤 동사든 으에로 끝나는 1군 동사는 다 인칭 변화 시키실 수 있어요. 어미만 외우시면요. 어간도 항상 규칙적으로 으에를 뺀 앞부분이 어간이기 때문에요. 자, 어간 외우세요. 자, 으스, 자, 복수로 넘어가면 ons, 으제드, 은데. 자, 이거 그냥 외워두시면, 한 번만 외워두시면 돼요. 처음에 외우시기가 좀 어렵지? 한 번만 외워두시면 1군 동사가 나오면 자신있게 다 고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으스, ons, 으제드, 은데입니다. 자, 발음 보세요. 발음 안 나요. 발음 안 나요? S 발음 하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다 안 나죠? 자, 여기 옹. S는 발음 안 나고요. ON 하면 비음 나서 옹. 자, 이 발음 주의하세요. 얘랑은 비슷한데, 그죠? 자, 얘는 아무것도 발음 안 났는데, 자, Z 발음은 안 나고, 요 발음은 해주셔야 돼요. 옹, 자, 은 때는 발음이 날 것 같은데, 안 나요. 자, 얘도 안 나요. 자, 안 나는 발음들 뭐뭐 있었나요? 이 네 개가 발음이 똑같아요. 자, 얘네 둘만 옹, 이렇게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붙여서 읽어볼까요?
자, parler 동사, 말하다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원형일 때는 에로 끝날 때 발음은 parler. 에 발음은 하지 마시고 에 발음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parler. 자, 인칭 변화합니다. Je parle. Tu parles. Il parle. Nous parlons. Vous parlez. Il parle. 뭐, elle parle. 똑같죠? 자, 그러니까 par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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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le. 똑같아요. 네 개가. 자, nous parlons, vous parlez만 발음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만 외워두시면 일군 동사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어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다 형태가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이군 동사 한번 동사 변화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군 동사는 아까 뭐라 그랬죠? er로 끝나는 규칙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finir 동사가 있는데요. 자, finir 동사는 보세요. er로 끝났어요. 그죠? 근데 인칭 변화가 규칙으로 돼야지만 이군 동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해보겠습니다. 인칭은 je. 자, 지금 동사 변화할 때 주격 인칭도 함께 외워두세요. 오늘 인칭 대명사 주격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자, finir 동사는요. 아까 일군 동사에서 er를 뺀 나머지 앞에 것이 어간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이 er를 뺀 앞에 것이 어간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fini 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안 쓰겠습니다. 자, tu, il, elle, el도 안 쓸게요. 자, 그 다음 nous, vous, il이죠.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쭉 썼죠. 자, 이제 어간 외우셔야 됩니다. s, 때.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뭐, fini 오겠죠. 여기 fini. 한 다음에, 자, ssons, ssz, ss은 때.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군 동사의 조건 중에 첫 번째는 동사 원형이 er로 끝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앞에는 상관없습니다. 복수 인칭에서 어미가 ss가 들어가야 돼요. ss. 이런 것이 없으면 3군 동사고요. ss가 들어가 있으면 2군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2군 동사겠죠. 자, deuxième group이겠죠.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Je finis, tu finis, il finit. ss 때 붙었지만 발음은 다 똑같고요. 자, nous finissons, vous finissez, il finisse. 자, 은 때는 발음 안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sont, c'est, 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nous finissons, vous finissez, il finisse. 자, 이런 것이 이군 동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요 정도 해두시고요. 자, 3군 동사는요. 3군 동사는 불규칙이니까 뭐 전부 다 다르다고 했죠. 자, 전부 다 다른데, 자, 요렇게 이 er로 끝났는데 3군 동사 한번 볼까요? 자, sortir 동사 볼게요. 자, sortir 동사는 이 er로 끝났어요. 2군일지도 모르겠네요. 그죠? 그런데 한번 볼게요. 자, je sors. 제가 쓸게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3군 동사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간도 마음대로 변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규칙을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보고 판단하세요. 자, 나름대로 규칙은 보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세요. nous sortons. vous sortez. ils sortent. 자, 보세요. 여기는 ss 때, 어간은 아니지만, 그죠? 어간은 요게 돼야 되는데 아니지만, ss 때가 붙었어요. 그래서, 썩,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요. 자, 복수인칭에서 ss가 들어가면 2군이라고 했는데, ss가 없죠? 그러면 3군이에요. 자, troisième group이에요. 자, 그래서, nous sortons. 자, 여기가 어근이 됐네요. 자, 그리고 ons 붙이고, ez 붙이고, ent 붙였어요. 자, 이런 것이 3군 동사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지금 동사 변화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배운 것은, 자, 인칭 대명사죠. 인칭 대명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일 때는 이런 형태로 변한다는 거. 자, 보세요. je, tu, il, 또 하나, elle. 자, 그리고 복수형은 nous, vous, nous, vous, il, 여성형 elle. 자, 이렇게 주격 인칭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설명할 것은 다음에 강세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강세형은 뭐냐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나타내는 인칭 대명사인데요. 강세형은 문장 안에서 이렇게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독으로 쓰일 때. 자, 단독으로 쓰일 때,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강조할 때 쓰이는 문장인데요. 단어인데요. 자, 강세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강조하려고. 그죠? 강조하려고 쓰는 건데요. 예를 들면, 자, 여기 지금 썩디악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요. 나가다, 외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나는 외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나는 외출합니다 했는데, 자, 나를 강조하고 싶어요. 나를 강조하고 싶을 때, 나는 나갈 거야. 자, 나는 나갈 거야 해서 나는은 당연히 주어겠죠. 자, 그런데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단독으로 앞으로 끌어내서 다시 한번 강조할 때는요. 주를 쓰시면 안 돼요. 주를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만 지울게요. 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moi. 자, moi. moi 그러면 단독으로 쓸 때 나. 자, 그리고 뒤는 toi. 자, 일은 lui. 달라지죠? 자, 이것들이 지금 강세형이에요. 자, 여성형은 똑같아요. 여성형은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격인지 강세형인지 구별이 안 가요. 형태는 같지만 문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주격이 될 수도 있고 강세형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moi, toi, lui, elle. 자, 나머지 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moi, toi, lui, elle. 자, nous 똑같아요. nous. vous도 똑같아요. vous, nous, vous. 자, 그 다음에 그들. 이것이 좀 어렵죠.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강세형 얘기해보세요 하면 제일 잘 잊어먹는 인칭이 그들이에요. 3인칭 복수가 가장 생각이 안 나시는데요. 자, 발음 그리고 여성 복수 L. 형태 똑같죠. 자, 형태 똑같은 것만 골라볼까요? L, 단수 L. 그죠? nous, vous, elle. 복수 L. 그죠? 이런 것들이 주격과 지금 형태가 똑같고요. 지금 나머지 것들은 완전히 변했죠. 자, 요 발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오랑 이랑 모이면 둘이 친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오이가 아니라 우와 이런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우와. 그래서 moi. 이것도 마찬가지. toi. 자, 얘는 lui. 그 남자 뭐 이런 뜻이죠. elle. 그다음에 nous, vous, eux. 자, eu는 이렇게 쓰죠. 공집합 발음이라 그랬어요. 이 발음이 뭐라 그랬냐면 입모양은 오인데 안에서 에 발음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라 그랬죠. 오, 입모양은 못 움직이게 누군가 고정하고 있고요. 안에서는 에를 발음하고 싶을 때 나는 소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소리가 나는데 그죠? 자, 그들이란 뜻이고 단수에다가 s만 붙이면 l 같은 형태, 주격과 같은 형태로 강세형이 되겠죠. 자, 강세형은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하려고. 문장 안에서 앞으로 빼거나 뒤로 빼서 주어를 강조하거나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그럴 때 강세형을 쓰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전치사 뒤에 올 때는 자, 전치사 뒤에 인칭이 올 때는요. 주격으로 쓰시면 안 돼요. 주격이 아니니까. 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항상 강세형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러면 자, 뭐뭐와 함께라는 전치사가 avec거든요. avec moi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디 앞에 그러면 devant 하는데 자, 그 남자들 앞에 하면 devant eux. 자, devant이 누구누구 앞에요. 자, devant eux 하면 그들 남자들, 그 남자들 복수죠. 그 남자들 앞에요. 자, 이렇게 전치사가 오는데요. 전치사가 오고 그 다음에 인칭이 올 때는 항상 강세형을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전치사 뒤에서 쓰일 때 강세형을 사용하고요. 아까 뭐라 그랬죠? avec moi. 자, 나와 함께 라는 뜻이에요. avec, 그 발음 하시고요. avec moi. 그러면 나와 함께. 여기다가 주를 쓰거나 여기다 이를 쓰거나 하시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강세형을 쓰냐면요. 주격은 주격인데, 자, 주어로 쓰이기는 하는데요, 문장 안에서. 자, 이렇게 뭐 그냥 우리는 이렇게 대명사 하나로 주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쭉 나열할 때 있죠. 너랑 나랑 뭐 걔랑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 남자랑, 그 여자랑, 나랑. 자, 이게 주어일 때는요.
자, il, elle, et, je. 이렇게 주격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그 주어들이 많이 나열될 때는 이렇게 전부 다 강세형을 쓰셔야 돼요. lui, elle, et moi. 자, elle은 주격이랑 형태가 같으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다 강세형 썼죠? 자,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게 결국은 뭐냐면, 누죠. 자, 앞에 누가 오던 간에 내가 끼면 무조건 우리가 되겠죠. 그래서 누처럼 동사 변화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와 그 여자와 나는 나갑니다. 해볼까요? 자, 그러면 썩동 이렇게 쓰셔야 되죠. ONS. 자, 누로 동사 변화시킨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실 때 이 앞에를 다 강세형으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열하실 때는요. 자, 강세형에 이런 용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강조할 때. 자, 아까 제가 아마 저번 시간에 자, 세 하면 이것은 무엇입니다. 이분은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세를 쓴다고 했어요. 자, 세 누구 할 때 강조하는 거예요. 뭐뭐 한 것은 자, 그 이하의 것, 뭐 끼 이하의 것. 이건 나중에 배우실 건데요. 관계 대명사예요. 자, 이 밑에 자, 뭐 영어의 대절 이하죠. 자, 대절 이하의 것은 무엇이다 해서 여기다가 강조할 것을 앞에다 붙이는 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불어로 세, 끼 용법 또는 세, 끄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절들 이하의 것들은 무엇이다 해서 강조할 것을 세 다음에 앞으로 빼주는 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세 다음에 올 때는 자, 이것이 주어의 역할을 하더라도 세, 주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고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항상 세 다음에는 강세형을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것도 강조하는 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모아 자, 뭐 어떻게 한 것은 바로 나예요. 이런 문장이죠. 자, 그래서 세 모아 이렇게 강세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배워봤는데요. 한번 정리해보고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칭대명사의 주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자, 1인칭 단수부터 3인칭 복수까지 쭉 가겠습니다. je, tu, il, elle, nous, vous, il, elle. 그쵸? 정리되셨죠? 자, 강세형은요. 1인칭부터 moi, toi, lui, elle, nous, vous, eux, elle. 자, 이게 혼돈이 많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첫 번째 문장. Pierre, 쉼표하고 뭐가 들어가야 되죠? Il part à Paris. 자, 그러면 뒤에부터 정리해볼게요. 자, 그는 part 하면 partir 동사입니다. 자, partir 동사는 sortir 동사랑 똑같이 변하는 3군 동사예요. partir. 자, partir 하면 무슨 뜻이냐면 떠나다. 자,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군 동사 sortir처럼 변했어요. Il part à Paris 하면 아는 전치사인데 어디로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파리로 떠납니다. 그는 파리로 떠납니다. 자, 누가? 피에르가. 그죠? 피에르가 파리로 떠나는데 피에르를 다시 주격 1로 받았죠. 자, 그 사이에 또 넣으셔야 되는데 자, 강조겠죠, 결국. 피에르 그가 그가 파리로 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피에르를 강세형으로 받으셔야겠죠. 주격은 오른쪽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의 강세형이 그렇죠? 루이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Pierre, lui, il part à Par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nne et Michel vont chez toi. 자, vont 하면 이 동사는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잘 모르실 텐데요. 알레 동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알레 어디를 가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인사말에 사와, 꼬모 사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지내다. 진행되다 뭐 이런 뜻으로 자동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알레 하면 V가 들어가게 잘 변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것은 지금 제가 동사 변화를 안 해드릴 텐데 요 한번 사전 찾아서 동사 변화표 찾으셔서 정리를 해두세요. 자, 동사 변화표 어떻게 찾는지 아시죠? 사전을 찾으시면 이렇게 동사 원형을 찾으시면 뒤에 번호가 있어요. 만약에 17 이렇게 나와 있으면요. 자,
사전 맨 뒤에 동사 변화표가 있는데요. 그 중에 17번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동사가 아니더라도 같은 규칙으로, 같은 방법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 알 수 있으시거든요. 알레 동사 한번 정리를 해두세요. V가 많이 들어가요. 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보세요. 웡 하면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복수인데 자 왜냐하면 주어가 안누와 미셸이었어요. 안누와 미셸 그들이 가는 거죠. 자 어디로? 쉐 아까 나왔어요. 쉐 누구누구네 집에 했는데 자 너의 집에 뚜아. 자 쉐가 전치사니까 뒤에 강세형 쓴 거죠. 뚜아 너. 그죠? 주격 쓰지 말고 강세형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집에 갑니다. 자, 가다 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다가 주격 넣으시면 되죠. 지금 주어가 없으니까. 자, 안느 에 미셸. 자, 걔네들은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안느와 미셸은 남자고 안느는 여자 이름이에요. 자, 남자가 한 명이라도 섞이면 남성 복수입니다. 여자들로만 돼 있어야지 여성 복수예요. 자, 남성 복수. 그러면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일봉, 쉐투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하고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보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 문장 보세요. 누 디농 아벡 소피에 투어. 자, 누 디농 하면 디네 동사예요. 디네 동사 하면 1군 동사인데요. 저녁을 먹다, 저녁 식사를 하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ONS 붙었죠. 누 디농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다. 자, 아베크는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말씀드렸고요. 소피 에투와 자, 물음표죠. 의문문이에요. 소피와 너가, 그죠? 소피와 너와 함께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소피와 너, 아베크라는 전치사 뒤에 왔으니까 강세형을 넣었고요. 소피와 너와 우리는 저녁을 먹습니까? 자, 하면 대답은 we.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we, nous, dînons. 자, 아베크 다음에 대명사로 받으란 뜻이죠. 소피의 뚜아를 어떻게 받을까요? 자, 뚜아가 하나가 섞이면 앞에 무엇이 100개가 오더라도 뚜아가 섞이면 너희들이겠죠. 그래서 우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전치사 뒤에서는 강세형을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강세형 주격 똑같죠. 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We, nous dînons avec vous.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치사 뒤에 있는지, 주어의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문장 안에서 강조의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주격을 쓰시던가, 강세형을 쓰시던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인칭 대명사 중에서도 자, 문장 안에서 주격으로 쓰이는 것, 단독으로 강조할 때 쓰이는 것, 지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잘 정리를 해두셔야지 안 그러면 굉장히 혼돈이 오거든요. 왜냐하면 형태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정리 잘 해두시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관사와 오늘 배웠던 인칭 대명사 정리 잘 하시고 3강부터는 조금 복잡한 문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2강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Merci, au revoir.